죽고 싶었거든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 다들 죽고 싶어 하면서 사는 줄 알았어. 그리고 우울을 앓고 있는 어떤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이번에도 오랜만에 책장 앞에서 카메라를 켰어요. 책장이 약간 리뉴얼이 되었는데요.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빈 공간이 좀 있었어요. 제가 책을 너무 채워놓지 말자가 저의 그 사명이었는데 제가 요즘 책을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받는 책들이나 사는 책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책장이 약간 포화 상태가 되어서 미처 못 넣은 책들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위에 보시면 식물을 이렇게 드렸거든요. 향수도 좀 샀어요. 향수도 좀 사서 굉장히 뭔가 귀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책은 야생의 위로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게 좀 궁금한 거였어요. 이 책을 쓴 저자가 우울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뭐 이런 야생,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정글 이런 느낌은 아니고 뭐 숲이나 바다와 같은 그런 자연 속을 산책하면서 치유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정을 책에 담았다고 하길래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정말 많이 우울할 때 저 스스로한테 하는 처방이 산책이거든요. 뭔가 같은 우울증을 가진 사람과 또 산책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는 어떨까? 이게 되게 궁금해서 이 책을 읽게 됐어요. 저는 이번 영상에서도 뭐 이 책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저의 이야기도 좀 많이 해보려고 해요. 뭐 우울증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우울증이 좀 자주 항상 있었거든요. 약간 감기 같은 느낌? 어쩔 때는 내가 행복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냥 일상적으로 우울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너무 자주 겪어서 룸메이트 같다는 생각도 해요. 너무 안고 가고 있는 저한테선 진짜 빼놓을 수 없는 감정 중 하나거든요. 그게 또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우울증을 정말 심하게 알았을 때를 딱 꼽아보자면 저는 두 순간이 있었어요. 아니다, 3번이네? 근데 이게 뭐 저만의 특별한 그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실 거예요. 제가 정말 극심하다고 생각했던 첫 번째 우울증은 고3 입시 때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4학년 졸업작품을 만들 때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우울은 첫 회사를 퇴사하기 직전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과 상황이 겹치죠. 근데 이제 그 저의 대처 방법 이런 게 조금 달랐어요. 고3 때는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대처를 할 시간도 없었고요. 방법도 몰랐고 다들 나 정도는 힘든 줄 알았고 이게 우울증이라는 게 심각한 병이라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울을 처음 겪는 사람은 다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내 엄살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특히나 저는 저 스스로 굉장히 좀 잘 알고 있었어요. 저라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환경에 있는지를 저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저에게 약간 마음을 옥죄는 뭔가가 됐어요. 왜냐면은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이 어리광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비교를 했기 때문이죠. 뭐 고3 나만 힘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실 그게 좀 많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 뭐 모든 고3이 힘들다고 내가 괜찮아지는 게 아니거든. 정말 내 고통은 나만의 것이고 너무나 개인적이어서 그게 굉장히 고독한 지점으로 다가왔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대처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어떻게 뭐 대학 입시를 마무리를 하게 되어서 흐지부지 되었는데 졸업 전시를 할 때 우울을 겪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어렸을 적에는 그게 너무 특수하게 힘드니까 거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고 대학만 가면 나는 고민이 없을 거라는 무시무시한 착각을 했어요. 애기였네. 애기네. 좀 미친 것 같네. 말도 안 되는 착각이죠. 근데 딱 이제 졸업을 하려고 보니까 진짜 너무나 큰 조바심과 압박을 느낀 거예요. 내 소속감을 스스로 일궈내야 되고 어딘가에 평가를 받아야 되고 선택을 받아야 되고 근데 그 선택을 받을 만큼 내가 가치 있는지 확신이 없고 이 우울이 다시 한번 찾아온 걸 느낌으로써 직감적으로 이거는 일회성이 아니다 라는 위기를 느꼈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것 같아. 그 전에는 단발성이면은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 거지만 이게 계속 찾아올 거라면은 우리가 그때마다 당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나는 너무너무 괴로웠거든요. 진짜
죽고 싶었거든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 다들 죽고 싶어 하면서 사는 줄 알았어. 그냥 말하니까 너무 슬프다. 저는 그런 시절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잔잔한 우울은 항상 그냥 뽁뽁이처럼 깔고 다니고요. 진짜 우울이 극에 당할 때 저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이연 채널을 많이 보신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까지 막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희망적인 사람은 사실 아니에요. 제 채널이 어떻게 보면 따뜻하게 느껴지는 건 그런 저를 위해서 저는 컨텐츠를 찍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찍지만 그게 진짜 나에게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찍어요. 그러고 보니 예전에 책장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했던 방법이 산책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안암 쪽에 살았거든요. 고려대학교를 나온 건 아닙니다. 아무튼 안암 쪽에 살았는데 거기에서 조금 한 1km 정도 걸어가면 성북천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북천을 엄청 걸었어요. 안 그러면 내가 집에서 미쳐서 죽어버릴 것 같았거든. 그래서 막 산책을 엄청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놀랍게도 마음이 호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뭔가 아무것도 나아가고 있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산책을 하면 내가 멈춰있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얻어요. 그 행위 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치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이 너무 궁금했어요. 야생의 위로? 그냥 이 단어 자체가 너무 매력적인 거야. 진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막 주절주절 웅행웅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런 게 저는 다 소중하지.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야. 근데 그런 거 말고 야생이 위로를 준다고 해서 궁금해서 이 책을 펼쳐보게 되었고 꽤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저도 약간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막 이렇게 극적으로 팍 나는 앞으로 행복한 사람 이런 위로는 아니고 공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제가 공감을 느낀 구절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책은 어떤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냐면 가벼운 우울을 그냥 피부처럼 안고 사는 저 같은 사람, 산책을 좋아하는 사람, 산책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그리고 우울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이 읽거든요. 제가 그 3번째 우울을 겪었을 때의 극복 방법은 산책 플러스 책을 읽는 거였는데 그 찐 우울한 책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이 책인데요. 이 책이 원 제목이 이게 아니야. 이렇게 희망적인 제목이 아니야. 네, 절망의 끝에서입니다. 아무튼 이 책이 정말 찐 우울 그냥 에센스. 이거 이런 거 읽으면서 그런 우울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런 책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너무 그냥 에센셜한 우울에 대한 묘사 말고요. 우울을 너무 슬프지 않게 담담하고 담백하게 묘사한 책? 그런 책을 읽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내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던 우울을 담백하게 표현하는 거 보면서 맞아. 그냥 우울이라는 건 사실 이 정도의 감정이고 나는 그걸 이겨낼 힘이 있어. 라는 생각을 또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서론이 너무 길었네. 이 책을 쓴 작가는 동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학자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보시면 여기 드로잉 보이시나요? 박사님인데 그림도 잘 그려.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디자이너도 같이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멋진 사람이 왜 우울했을까라는 그런 호기심도 솔직히 들었고 이 책 자체가 이렇게 자연 사진도 있고 작가가 그린 식물 드로잉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도 내가 산책하면서 본 예쁜 것들을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책의 머릿말에 있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인생이 한없이 힘들게 느껴지고 찐득거리는 고통의 덩어리에 두들겨 맞아 슬퍼지는 날이면 초목이 무성한 장소와 그 안에 새 한 마리가 기분을 바꿔주고 마음을 치유해줄 수 있다. 당신이 무기력해져 소파나 침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들큼한 슬픔의 진창에 빠진 기분일 때 이 책으로 내가 관찰한 것들을 읽으며 사진과 그림을 보고 나아가 직접 고둥이나 족제비를 찾아 나섬으로써 위안을 찾게 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걷자. 두 발로 걷거나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가자. 하다못해 뒷마당에서라도 초목과 그 안에 깃들어 사는 생명체를 찾아 나서자. 기분을 바꾸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사실 이 책의 주제입니다. 슬플 때 우리가 왜 산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산책이 얼마나 많은 치유와 위로가 되는지에 대해서 책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과학적으로도 사실 증명이 된 부분이라고 해요. 산책을 할 때나 아니면 낯선 길로 갈 때 있잖아요. 그런 새로운 환경 같은 거를 찾아 나서면 원래 인류가 이렇게 뭐 수렵이나 채집을 했던 그런 종족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뇌에서 도파민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쁨을 만들어주는 거지. 진짜 저도 항상 가던 길을 약간 뭐 골목으로 가보거나 어디 이렇게 새롭게 가볼 때 그럴 때 진짜 좀 되게 재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뭔가 내 뇌를 막 쓰는 느낌이 들고 그거를 이 비유는 이상할 수도 있는데 나는 쇼핑할 때도 느꼈어. 뭔가를 찾아 나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채집?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쇼핑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뭔가를 우리가 찾고 발견하려고 할 때 그 애쓰는 그때 쾌감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쾌감의 효용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주고 있고 그렇다고 막 그렇게 딱딱한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책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저자가 느낀 그런 우울의 상태를 먼저 서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산책을 나섰다라는 이야기로 보통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게 한 달씩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봄이 아니라 가을에 시작합니다. 저는 그거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가을부터 진짜 우울의 서막이지. 우울해지지. 왜냐면은 이 연말로 치달을수록 사람이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내가 올해 뭘 했지? 진짜 허비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와 동시에 일조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의 산책도 10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하는 장면이 너무 예뻐. 요리책 같죠? 약간 킴포크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도파민이나 무슨 뭐 세포 이런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자기가 어떤 감정인지를 말해주는데 와 그게 완전 나 같아. 그랬던 부분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말하면 계속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모조리 짜내야 한다. 그래서 한겨울에는 무리해서 매일 산책하러 나가는 것을 그만둔다. 대신 차를 몰고 펠랜드 지대를 돌아다니는 일에서 두 발로 숲을 걷는 것과 맞먹는 정신적 위안을 발견한다. 이라고 말을 하면서 저자가 본 그 장면을 사진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 산책을 해야 되는 거를 아는데 그조차도 힘든, 그러니까 정말 내가 누워있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기분이 왜 이렇게 자주 있을까요? 그런 기분이 아침 낮부터 있어요. 그런데 그 기분에도 힘겹게 나가는 모습? 그게 정말 너무 나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공감이 됐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읽으면서 좀 재밌었어요. 무릉덩이 가장자리에 파수꾼처럼 서있던 작은 해오라기 한 마리가 구부러진 두 날개를 치켜든다. 해오라기를 목격할 때면 잿빛 외가리를 볼 때와 비슷한 짜릿함이 느껴진다. 이 종류의 새들이 지닌 윤곽선에는 태초의 익룡을 연상시키는 무언가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지금 산책을 하면서 외가리인가 아무튼 그 새를 봤거든요. 근데 걔네가 약간 볼 때마다 웃겨요. 그냥 되게 좁은 그 강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그런 천에 자주 제가 산책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막 저공비행을 확 이렇게 하면서 막 머리에 막 여기 멋있게 꽁지 막 달고 막 막 그러면서 다니면서 막 하면서 갑자기 막 무슨 뭐야 막 물고기 먹고 있고 이게 너무 막 근엄한 척하거든요. 샌데 뭔가 좀 멋있는 척하고 그게 약간 볼 때마다 막 친구들이랑 영물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약간 그 영물이 이 저자가 영국 사람인데 그 영국에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웃긴 거야 저는. 되게 약간 이 사람이 칭찬한 건지 비꼰 건지 몰랐어. 나는 이렇게 보면서 그 새가 너무 항상 멋있는 척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해주는 거 보고 나의 산책도 같이 대입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이 책 자체가 굉장히 시적이기도 해요.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어린 피나무를 지나치는데 가면올빼미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 풀밭을 내려다보고 있다. 해는 거의 지고 어둠이 내리는 참이다. 올빼미의 희뿌연 형체가 마치 밝은 하늘을 배경으로 검은 올빼미를 찍은 음화 사진처럼 보인다. 저는 이 책을 자기 전에 읽었어요. 근데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은 되게 서정적으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게 막 내가 산책을 하는 기분이 들더라고. 그리고 되게 나른했고 그런 것들이 꿈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이걸 읽으니까 막 사실 되게 내용이 잔잔하고 이래서 막 또 되게 약간 학명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엔 좀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학명들 후루루루 무슨 새, 무슨 꽃 이런 거를 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잠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자기 전에 이 책을 읽고 자면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되게 개운하게 깼던 기분? 그래서 이런 뭔가 사진을 묘사한 듯한 것들이 이 책의 굉장한 큰 매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빌어 이 책의 저자가 하는 말이지만 저도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미래의 저에게도, 그리고 우울을 앓고 있는 어떤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워있는 거는 정말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막 속도 안 좋고 기분도 안 좋고 몸도 안 좋고 뭐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그런 나를 쉬게 하고 싶어서 나는 휴식이 필요해 해서 우리가 누워 있잖아요. 나는 그랬어. 나는 그렇게 나를 합리화했거든. 그런데 나중에는 겁이 나더라고. 못 일어날 것 같아. 내가 이제껏 정말 용케도 잘 살아왔다. 난 앞으로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없을 텐데. 이런 생각까지, 난 이런 생각이 치닫던데. 너무 우울한가요? 어떡해. 내가 우울한 사람인걸. 아무튼 전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 정말 누워있는 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의식 저변에서 골치 아픈 상념들이 비구름처럼 요동친다. 나의 뇌에는 자연경관이 주는 위로가 필요하다. 나는 치유 효과를 기대하며 차를 몰고 밖으로 나선다. 기온을 북돋워줄 광경은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봄이 오기만 기다리며 오두막집 안에 웅크리고 있는 것보다는 낫다. 네, 진짜 산책해서 우리가 뭔가 다리만 아플 수도 있고 막 비가 올 수도 있고 신발에 막 모래 들어가가지고 발에 상처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산책이 되게 별로일 수도 있어. 근데 누워있는 것보다는 나아요. 예, 이거는 진짜 확신해요. 그리고 진짜 이 부분이 좀 너무 사무치게 공감이 되었는데요. 우울증을 제어하려면 꾸준한 경계가 필요하다. 자연 속에서의 산책, 창의적으로 보내는 시간, 그리고 홀로 있을 때 곁을 지켜줄 호박색 털복숭이 친구라는 방어용 무기를 갖춘 일상적 전투말이다. 우울이라는 게 한 번만 딱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 이렇게 탁 완치입니다 이렇게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상태 같은 거거든요. 이게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런 건데 이거는 언제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가도 갑자기 오기도 해요. 그래서 일상적 전투 태세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표현은 사실 살면서 처음 들었어요. 근데 너무나 약간 띵하더라고. 그냥 이렇게 긴장하고 있고 나는 이제 곧 우울해질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울은 오겠지만 난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태세를 갖추는 거? 그것 자체가 이 얼마나 몸부림이에요. 이 고군분투가 저는 그런 게 사실 인간한테 굉장히 사랑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지를 갖고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것들? 이 사람이 우울하고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멋진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 그리고 저도 그런 전투태세를 가지려고 이런 귀여운 식물들을 기르고 영물과 마주쳐서 영물 동영상 찍고 그리고 따릉이를 타고 서울 시내를 좀 돌아다니고 서울 시내까지는 못 갑니다. 제가 좀 초보 운전이라가지고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런 나의 일상적인 그런 전투 태세가 저를 지켜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를 안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저는 나는 그랬어. 근데 제가 그 밖에도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거는 직접 뭐 이 책을 나중에 읽어보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산책을 하시면서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은 아니어서 뭐 저자가 하는 것처럼 이 산책에서 발견한 것들을 그려본 적은 없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그런 식의 드로잉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산책 드로잉인 거지. 그래서 약간 챌린지 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내가 그날 본 것 중에 가장 귀여운 걸 그리는 거지. 이를테면 외가리 같은 거요. 아니면은 저는 지금 성북천을 항상 산책을 많이 하거든요. 성북천에서 이 모자 쓰고 다니면은 저인 줄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성북천을 산책을 하다 보면 안암 쪽 가는 그 다리를 기점으로 동대문구랑 성북구가 나뉘어져요. 근데 이 동대문구 인테리어랑 아니 동대문구의 이런 조경이랑 성북구의 조경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느끼는 것도 저는 너무 좋고 가로등의 모양이나 그 나무들 종도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혼자 연구하면서 이렇게 정말 저자처럼 드로잉을 해보는 것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이 정말 제가 좋았던 이유는 우울을 너무 무겁지 않게 묘사해서고 그리고 끝내는 우리에게 다른 계절이 온다라는 거를 저자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때 공황장애를 알았을 때 그런 감정 자체가 처음이었어요. 공황장애가 뭐야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 한번 겪어보면 아씨 이거네 이 생각 들어요. 진짜 막 공황장애 걸린 거 그게 뭐 힘들어? 이래 왔던 과거의 나를 막 때리고 싶을 정도로 그게 너무나 아프고 무서운 일이라는 거를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공황을 느꼈을 때 공황을 알았던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친구야, 나는 공황장애가 온 것 같아. 근데 내가 이게 한 번 오면 계속 올 것 같고 내 마음이 나아질 것 같지 않고 나 너무 무서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저를 엄청나게 얘기하면서 울 것 같아. 엄청나게 안심을 시켜줬어요. 내가 나았으니까 너도 낫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증거니까 나를 믿어도 된다고. 너는 분명히 나아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약간 이 책이 저한테는 좀 그런 느낌? 몰라, 나 이렇게 울렁거리네요. 아무튼 좀 그런 느낌의 책이었어요. 그러면서 뭐 이 책도 정말 좋고 아니면은 정말 찐으로 우울하고 싶은 분들은 그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저 책도 정말 저 책은 명작이지. 근데 약간 진짜 멘탈 부여잡고 보셔야 돼요. 뭐 그런 책들도 있고 아니면은 또 다른 책도 있어요. 나중에 그러면은 제가 우울했을 때 저에게 정말 도움이 됐었던 그런 책들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뭐 저는 그림 유튜버이긴 하지만 삶을 리뷰하고 싶거든요. 그게 더 그림보다 훨씬 더 흥미로워요. 저는 삶이라는 게.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오랜만에 좋은 책을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이거는 양장으로 되어 있고 너무나 예쁜 초록색 북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연의 책장이다 보니까 제 취향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조금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영상을 이만 마무리를 할게요. 안녕.